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겨울이 온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포브스에서 얘기를 했고 JP 모건 CEO는 내년에 정말 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을 할 겁니다. 정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지, 온다면 언제 오는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려면 국채금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채금리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 겁니다. 그러면 2년 2개월짜리 적금이 있다. 아주 짧은 적금이 있고 2년짜리 적금이 있다. 2년짜리. 어느 것이 이자를 많이 줄까요? 당연히 짧은 2개월보다 2년짜리가 금리가 높고 그것은 이자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2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가 훨씬 이자를 많이 주고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면 이것을 채권 시장에 대입을 할게요. 채권 시장에 대입을 하면 지금 채권 시장은 단기물, 짧은 거죠. 짧은 것은 2년입니다. 2년물. 그리고 장기물은 10년입니다. 10년. 이것은 우리나라 국채가 아니고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그래서 단기 2년물 국채가 있고 장기 10년물 국채가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당연히 10년 보유하고 있는 10년물이 금리가 높겠죠. 이자를 많이 주겠죠. 금리가.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금리가 더 높겠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은행에서 10년짜리 적금이 2년짜리 적금보다 이자 많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현재는 오히려 2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금리를 더 높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이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걸 우리가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역전현상. 이런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오면 비정상적이니까 어느 한 것이 부러지면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JP 모건 CEO, 포브스 등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야기하는 큰 이유 중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지 이유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단기는 2년물이니까 정책금리, 즉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고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은 10년 동안 금리 인상할 때도 있고 인하할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영향을 적게 받고 오히려 10년이라는 경기 사이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경기가 이렇게 서서히 좋아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질 때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살짝 죽고 경기도 살짝 꺾이겠죠. 그래서 경기가
다시 정상이 될 동안 한 시간 6개월 이상 오랜 시간을 두고 뒤에 다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이때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경기는 꺾였다가 또 가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적응을 하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해서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 천천히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2년물 국채금리도 천천히 상승,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높게 존재하면서 정상적입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이 천천히 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인데 여기가 목표치로 하는 2%입니다. 2%. 2014년부터 2022년 여기까지는 2% 안에 물가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해 확 상승을 했죠. 최고 9.1%까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죠.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금리를 서서히 올리지 못하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확 올려버렸죠. 얼마나 확 올렸냐? 올해 3월에 제로 금리인데 11월 FMC에서 0.75% 올라가면 4%까지 갑니다. 이건 뭐 앞에 말했지만 6개월에 한 0.25% 올라가면서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4%까지 초급등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다가도 경기가 꺾여버리죠.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냐고 보면, 자, 물가가 확 높으니까 금리를 확 올렸죠. 그래서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확. 금리를 확 올리니까 2년물은 정책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확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받죠. 금리가 확 올라가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하듯이 경기가 꺾이게 되죠. 경기는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확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꺾이면서 역전이 나오는 겁니다. 역전.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니까 기업이라든가 적응을 못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 올림 감고 확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 서서히 가고 2년물 국채금리가 확 급등을 하면서 역전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금 금리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는지, 경기 침체가 왔다면 언제 왔는지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여기에 까만색 라인이 있죠. 이 라인 밑에 이렇게 왔는 이 부분이 역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이 역전이 됐고 여기도 잠깐 역전이 됐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회색 칠해놨는 부분 있죠.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데 막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났을 때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고 기간이 조금 갔을 때 정상화되고 4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고점 대비 39%,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기준 39% 하락을 했고요. 이때는 역전현상이 나오고 정상화되고 9개월 정도 정상으로 잘 가다가 침체가 오면서 최대 53% 하락을 했고요. 2007년 12월부터 경기 침체고요. 그리고 2002년 2월 역전현상이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잘 가다가 2002년 2월부터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역전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면서 정상으로 가다가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주가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갈 동안 상승을 하다가 경기 침체를 맞고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표시는 실시간이 아닙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때부터 경기 침체고 이때부터 경기 회복이다 뒤에 알려주니까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난 뒤에 과거를 보고 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선언을 해줄 때는 1년 지나고니까 사실 주식시장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는 지점 미국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다우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 지점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코스피 지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구독, 여기에 구독 표시되어 있죠.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잠시 구독 누르는 시간이고요. 제가 위기가 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지금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누르셨다면 뭐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 자, 바로 지금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2001년 5월입니다. 5월. 2001년 5월을 보게 되면 시장이 2001년 5월 가장 고점일 때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미국 다우지수가 상승 후에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할 때 여기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즉 비정상적인 상황,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이때입니다. 2007년 12월입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앞에 장단기 역전 현상, 비정상적인 상황이 났는데도 다우지수는 끝까지 상승을 해서 고점에서 경기 침체를 맞고 크게 하락을 해요. 그 다음 2020년 2월 여기입니다. 2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고점에서 경기 침체를 맞고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비정상적인 상황,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도 꾸역꾸역 시장은 꺼짓고 상승을 하다가 정말 고점에서 경기 침체를 맞고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으니까 지난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기 역전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이번에는 미리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주가는 침체를 극복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게 내포가 돼 있죠. 자,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이번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여기서 역전이 나왔으니까 먼저 조정을 받았고 과거하고 다르다.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코스피 지수 이 기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먼저 2001년 5월로 가볼게요. 2001년 5월로 쭉 가보면 이때가 장단기 금리 2000년 돌아서 처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죠. 자, 이렇게 보면 2000년 5월입니다. 이때 쭉 다시 잠깐 볼게요. 2000년 5월로 가보면 우리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역전 현상이 나오고도 시장이 이렇게 가서 여기가 2001년입니다. 2001년 5월까지 미국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경기 침체를 맞고 미국 다우 지수는 한 38%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먼저 조정을 받고 미국 경기 침체가 왔지만 조금 흔들리고 오히려 100%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조금 흔들리고 100% 상승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선조정을 받았다면 경기 침체가 와서 출렁하다가 상승 랠리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07년 12월로 가볼게요. 2007년 12월입니다. 2007년 12월로 가게 되면 2007년 12월입니다. 이때는 미국 다우지수하고 똑같지요. 역전현상 미국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고점입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이 고점에서 미국 경기 침체를 맞았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겠죠. 보게 되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그래서 고점에서 경기 침체를 맞으면 크게 하락을 했고요. 2020년 2월로 가볼게요.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로 가보면 2020년 2월이 여기입니다. 선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다가 경기 침체가 와서 혹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반등.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일 때 주가의 위치가 선조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 움직이면 천지차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선조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서 현재 주가 모양입니다. 코스피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고점 대비 34.78%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정을 받았습니다. 선조정. 2001년처럼 미리 선조정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조정을 받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고 4에서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모양이 2001년 모양하고 똑같죠. 여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출렁하지만 2001년도에 100% 상승을 했죠.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정상화되는데 갑자기 랠리가 크게 나왔다 내년에. 그러면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그래서 랠리가 크게 나오지 않고 내년까지 조금 서서히 상승이 돼 있다. 하락폭에 뭐 한 3분의 1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 이 정도면 경기 침체가 나오면 훅 눌렸다가 큰 랠리를 기대할 수 있고 고점까지 내년까지 상승을 한다. 이러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때 당시 경기 침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정상화되고 4개월에서 6개월, 그때 우리 시장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 위치는 제가 여러분들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4개월이 지났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건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자료들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도 빠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대응법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인. 먼저 지금 선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정상화되면서 상승을 하는데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침체가 잠깐 나오고 정상화 가면 이거 한 100% 큰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식을 보유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도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으니까 정상화되고 상승이 나오는 이 과정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온다고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크게 올라갈지 적게 올라간다면 내년까지 보유를 해서 출렁하고 큰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정말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한국 국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국채를 매수해야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국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채권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내년에 안 좋아진다, 어렵다 그러면 보통은 금리가 낮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는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니까 채권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상승이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데 지금은 물가 잡겠다고 오히려 내년에 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채권 금리가 높게 상승이 돼 있고, 이건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상승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은 확 하락이 돼 있습니다. 하락. 이 얘기는 채권이 지금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확 오게 되면 정부에서 금리를 확 낮추죠. 그러면 금리가 확 낮아지고 채권 가격은 확 상승을 하면서 채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면 일단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권 매수 시점도 중요하죠. 매수 시점은 금리,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매수입니다. 미국 국채는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환율 문제에서 벗어난 한국 국채고요. 채권 금리는 정책 금리 상승하기 전에 미리 꺾입니다. 고점 가기 전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는데 이 지점에서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면 되고요. 2년물 한국 국채 금리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회사채는 아닙니다. 국채를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 만약에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가 경기 회복되고 지수가 날아가면 오히려 기회비용이 날아가죠. 그래서 채권하고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주식에 계속 있고, 제가 위기가 오면 피해주고 이번에는 미리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날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보유하고 가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포트 비중 조정을 일정 부분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을 보면서 채권을 일정 부분 매수하고 주식 매수 같이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대신 이번에 그래도 희소식이 뭐냐 하면 지수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년에 조금 출렁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침체 온다, 위기다 하지만 의외로 내년에는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지나간 데이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국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들 어렵지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